통변이라고 해서 자,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아는 게 한 개밖에 없으면 바로 나와요. 그냥 우리가 식신해서 식신은 자식이다. 요거만 알으면 해석 나오지, 그냥. 근데 우리가 식신하면은 연관돼서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꺼내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변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천수, 연애자평, 이것도 다 고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냥 써 있어요. 도에는 채와 용이 있으므로 한쪽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와 용을 잡는 방법도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한 가지 답만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연애자평도 보면 하나만 있으면 취하기 쉽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책 한 권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격국을 먼저 배웠어. 그러면 격국만 보이잖아요. 딱 사주를 봤을 때 격국이 먼저 보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조후용신을 배워서 이 사주에 뭐가 필요한지, 오행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책을 봤어. 그럼 그거만 보여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격국 얘기하고 저 사람은 조후용신 얘기를 해. 그럼 서로 다르니까 내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거의 1년 6개월, 9개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같은 내용을 배웠어도 같은 사주를 다르게 봐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선생님은 음악을 많이 했으니까 사주를 보면 음악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또 경제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경제적으로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도 직업으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사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갈 때도 맞는 사람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럼 그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도 자기는 뭐 옛날에 뭐 직장생활, 그것도 공무원 직장생활만 수십 년을 했어. 그러면은 그런 쪽의 직업. 근데 자기는 이렇게 공무원이고 하는데 무관이고 직장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차리면 되지. 이런 사람한테 가면 안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주를 보는 사람도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영역들이 두루두루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면은 사주를 보면 내가 먼저 보이는 게 있어. 선생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형충파이가 보일 수가 있어. 지지에서. 그다음에 선생님은 뭐 월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선생님도 이렇게 뭐 천간, 지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 그게 다 자기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 그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선 설명을 하는데, 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뭐 코를 만진 사람은 뭐 긴 호수 같다. 이게 같은 코끼리인데 보는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변이 다른 거고, 근데 내가 그거를 말했는데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이 안 나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통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게 여기 아까 말했던 적천수와 연애자평에도 나오지만 그거 말고도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것도 다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저도 맨 처음에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근데 또 그분은 제가 막 초창기 때 그분은 5년을 배웠대. 그러면 그분 말이 왠지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난 틀린 것 같고,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하는 훈련이 뭐냐.
이제 사주 8글자를 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식신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정관이 있어.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엔 편관이 있고, 여기는, 그럼 정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정제.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뭐 정관, 식신, 편관. 이렇게 낮게씩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지 이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이 그래서 풍부해야 돼. 왜냐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관을 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식신제살이다. 그쵸? 그 다음에 재생관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살 혼잡이네. 이것들을 쫙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3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정제가 정관을 생한다. 그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긴 거예요. 그럼 2번째, 식신이 편관을 보고 있어서 제사를 한다. 3번째, 정관, 편관이 있는 관살혼잡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관을 생하니까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관을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속한 관에서 채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도 되고 그것도 돼. 아니 근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그렇죠. 자, 그럼 식신 편관, 식신 제살. 우리 선생님 식신 편관을 봤어? 뭔가 뜻을 펼치기 좀 어려워. 맞아요. 왜냐면은 나는 표현하고 싶은 욕구인데 편관의 압박이 느껴지니까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또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나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어서 그거의 관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나는 제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정관과 편관이 있다.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이거를 일로 본다면 나는 정관적인 일도 해보고 편관적인 일도 해볼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정관 같은 남자도 만나고 편관 같은 남자도 만난다. 그리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정관, 편관의 그러한 책임감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묶으면요, 10분은 얘기해요. 이게 통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제가 한 가지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편관의 회사에서 내 재능을 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을 했어. 초반엔. 근데 내가 이제는 회사를 차려서 그걸로 내가 돈을 벌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봐야 돼. 자,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아침에 뉴스에서 기상청에서 오늘 비가 온대요. 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사주 8글자가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알려준 거잖아요. 팩트, 사실. 비가 온대요. 그런 정보를 제공했어. 근데 비가 온다고 하면은 보통 비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또
다 우산만 가져가요?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또. 저처럼 진짜 비가 와?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활용하느냐가 다른 게 그냥 날씨 예보처럼 비가 오는 날인데 누구는 우산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처럼 에이 진짜 와? 그러고서 뭐 어찌 되겠지 그러고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예 회피하면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렇게 똑같이 주어졌어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 같은 씨앗이 있어도 그 씨앗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자라는지도 달라지고 어떠한 비료와 또 물을 얼만큼 줬느냐에 따라서 같은 씨앗인데도 다 다르게 자라는 것처럼 같은 사주인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회사를 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2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사주 공부하다 보면 초반에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사주나 지인들 사주 그냥 사주만 야 이거 한번 봐줘봐 그러면서 사주팔자 이거 만세력을 탁 주잖아요. 그래서 얘 어떤 거 같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그 사주팔자 요 글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 일단 통변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답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저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심리상담센터 같은 데에서 상담이잖아요. 이것도 사주 명리도 상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정답을 말해야 된다, 정답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옛날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철학관에 가면은 내 앞날을 맞춰야 된다. 예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도 아닌데 저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주 상담이고 통변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사주 명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가 맞춰야 돼.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선뜻 안 나오는 거다. 근데 정말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문제를 내면 아마 같은 문제여도 세 분이 다 다르게 쓰실 거예요. 똑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만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 봐봐요.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면은 연관되는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관성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육친으로 십성으로 보면은 관성이면 배우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한테는 그 다음에 이게 직업적으로 드러나면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또 관성 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는 책임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다양하다. 내가 이걸로 보고 있어.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남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업으로 보면 직업의 다양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압박감으로 본다면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 와도 힘드네 이렇게가 되는 거고, 책임감으로 보면 밖에서도 일 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가정도 잘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질문. 제가 여기다가 그걸 적어놨어. 백설공주. 왜 이걸 적어놨냐면요. 그 백설공주의 그 새엄마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이라고 묻잖아요. 그럼 거울이 대답하죠. 질문한 거에 대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자, 질문이 중요한 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 왕비는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예뻐라고 해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 이 직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왔었을 때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요 상담을 했을 때 딱 생년월일 되고서는 풀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대중 없어요. 뭘 풀어? 그냥 이렇게만 주고서. 그럼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호기심으로 가긴 했는데 내가 내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진 않아. 정보를 말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서는 이야기해버려. 그럼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고민이어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풀어보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가 궁금했나 보지. 아니면 저 사람은 얼만큼 아는지가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그냥 풀어봐 그러면은 그냥 하얀색 도화지를 주고 그려봐. 그거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다. 그래서 질문 먼저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보고 직업이다. 그럼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이걸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또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거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내가 먼저 봐야 될 초점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게 뭐냐면 이거 보셨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책 어렸을 때 보고서는 그때는 그냥 막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어디 굴에 들어갔다 토끼가 나타났다가 막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럼 또 느껴지는 게 달라요. 거기서 왜 앨리스가 고양이한테 이제 굴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물어봐요.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 고양이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도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옛날 동화책을 다시 보면 그냥 단순한 동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도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은 제가 세 문장으로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 내가 가진 성향 보기. 그러니까 십성을 보면서 내가 관이 있다. 그러면은 일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걸 먼저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관이 잘 발달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다양한 일도 할 수 있고 관이 많으면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통제 능력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한 문장 벌써 끝났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읽어준 거예요. 두 번째. 세운, 대운, 대입.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가 병오년이죠? 어떤 사람이 자수가 관이야. 근데 올해는 병오년이야. 그럼 좌우충울하죠. 아, 이러한 책임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세운과 대운을 보니 좌우충울하고 있어서 그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변동이 생겨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네요. 벌써 두 문장 했어. 세 번째. 그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진짜로 이 사람이 이직을 하고 싶대. 그러니까 만약 이직을 하면은 이 사람이 식상생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사주야. 그럼 식상생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직하세요. 이 사주의 성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주의 성향을 보고 방향만 알려주면 돼. 그럼 세 문장 끝. 이렇게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